저는 파워블로거가 아닌데 블로그로 사업도 하고 제2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매월 300 이상을 벌고 있어요. 블로그로 수익을 만드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올리고 나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 중에는 컨텐츠에 상관없이 블로그 실력에 관계없이도 수익을 바로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블로그로 얼마나 수익을 낼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내 블로그를 일정 수준 이상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블로그로 월급을 만들기 위해서 초보 블로거가 꼭 알아야 될 핵심 팁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외국계에서 마케터로 회사를 다니며 창업을 해서 전화영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아기를 낳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제2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3개월 만에 월급에 준하는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정리된 내용이고요. 2월에는 51만원, 3월에는 95만원, 4월에는 252만원의 수익이 나네요. 저는 블로그로 사업도 하고 제2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매월 300 이상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제 블로그는 얼마나 클까요? 일방문자 1만 명, 이웃수 1만 명? 저는 일방문자 수가 1,000명 내외, 이웃수가 2,500명 내외. 전혀 파워블로거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다윗 전략을 썼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 다들 많이 알고 계시죠? 덩치가 작은 다윗이 덩치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사이즈에 맞는 전략을 썼기 때문이에요. 초보 블로거는 다윗이에요. 무조건 블로그를 키우는 정석적인 방법만 쓰다가는 골리앗과 싸움이 안 돼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블로그를 저도 무분별하게 좀 키워봤어요. 그런데 키운다고 해서 그게 수익으로 반드시 연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사이즈에 맞는 전략으로 운영을 하면서 수익화 시켜나가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이거를 공개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그런데 저도 이거를 알고 수익이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만 적용을 잘 해보셔도 월급 정도의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블로그를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이 핵심 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블로그 로직이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걸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블로그는 검색 기반의 채널이에요. 따라서 양질의 정보를 가장 위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검색 로직을 도입하고 있는데 리브라, 시랭크, 다이아 순으로 진화를 해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규 블로거라고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좋은 글을 쓰며 위로 띄워주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좋은 글을 상위에 내 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노출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하다 보면 파워블로거가 아니더라도 월급 정도의 수익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우선 내 블로그로 월급 정도의 수익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내가 쓴 글이 상위에 노출이 되어야 돼요. 상위에 노출이 되어야 내 블로그로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내 글을 봐주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우선 너무 많이 알면 하나도 적용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꼭 핵심 팁만 알려드리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키워드, 두 번째는 상위 노출되는 글쓰기 공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 혼자 하기, 화상영어 추천 이런 게 키워드예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로 글을 써야 내 글을 노출시키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키워드의 검색량을 조회하는 사이트나 앱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블랙키위, 네이버 검색 광고가 있어요. 검색량이 문서량보다 많은 게 좋은 키워드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검색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작성된 문서량이 많지 않은 경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 키워드의 검색량에 따라서 이게 대형 키워드이냐 중소형 키워드이냐로 나뉘어져요. 그럼 여기서 중소형 키워드를 잡는 게 좋을까요? 대형 키워드를 잡는 게 좋을까요? 제가 블로그를 많이 키우지 않고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는 중소형 키워드를 잡았기 때문이었어요. 예로 들어서 화상영어, 이건 대형 키워드예요. 경쟁이 엄청 치열하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7세 화상영어 이렇게 넣으면 이건 상대적으로 중소형 키워드가 돼요. 중소형 키워드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내가 쓴 글이 노출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면은 내가 쓴 글의 그 타겟이 내 글을 보게 될 확률도 같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무조건 대형 키워드를 잡는 게 답이 아니에요. 초보 블로거들은 오히려 중소형 키워드를 잡아서 적은 모수라고 하더라도 전환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이제 키워드를 잡는 방법을 아셨다면 동시에 상위 노출되는 글쓰기 방법을 아셔야 돼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상위에 노출이 되게끔 공식에 따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5가지 공식을 지금부터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1번, 제목과 본문의 키워드를 7번 반복한다. 2번, 사진은 15장 이상 사용한다. 3번, 대표 사진을 설정할 때에는 잘 보이는 것, 눈에 띄는 것, 제목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정을 한다. 4번, 글 분량을 A4 기준 2장으로 한다. 5번, 제목과 본문의 내용을 일치시킨다. 이렇게 맞춰서 쓰다 보면 내가 초보 블로거라고 하더라도 내 글을 점점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게 돼요. 블로그 핵심 팁 5가지 중 2번째는 카테고리 설정이에요.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할 때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나 블로그 주제를 몇 개로 잡지? 이걸 많이 고민을 하세요. 저의 추천은 메인 주제 1개 그리고 서브 주제 2개예요. 이 3가지의 카테고리는 연관성을 띠는 게 좋아요. 우선 적은 못으로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카테고리의 동일한 주제에 양질의 글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 카테고리에 힘이 생겨요. 3번째는 컨텐츠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노출을 할 줄 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내 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 글을 보고 액션을 취해야 내가 수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려면 컨텐츠가 좋아야 돼요. 컨텐츠는 내가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걸로 하세요. 다만 이걸 일기형으로 운영을 하지 마시고 정보성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무료로 계속 나누다 보면 나도 전문성이 생기고 사람들도 나한테 계속 문의를 하게 돼요. 혹시 이거 강의는 안 하시나요? 이거 판매는 안 하시나요? 이때부터 수익이 시작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가 처음부터 이걸 판매 목적으로 막 만들기 시작하면 나도 지치고 사람들도 느껴서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 무조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글을 쓸 거야, 도와줄 거야 이 생각으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4번째는 지속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글을 볼수록 내 블로그가 좋은 블로그라는 평가를 받게 돼요. 이걸 블로그 지수라고 해요. 이걸 늘리려면 당연히 좋은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요. 이 좋은 컨텐츠를 계속 볼 수 있게끔 글의 중간이나 하단에 링크를 넣어서 다음 글을 볼 수 있게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또 다른 방법은 사람들이 내 글을 계속 읽을 수 있도록 시리즈성 글을 아예 작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 만들기, 그 다음 글은 블로그 꾸미기, 그 다음 글은 블로그 상위 노출시키기 이런 식으로요. 사람들이 구매 결정을 할 때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걸 구매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따라서 우리는 적은 모수라도 우리 컨텐츠를 오랫동안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5번째는 이웃 늘리기예요. 이웃수는 잠재 고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이웃수를 무분별하게 늘리는 건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나의 주제에 관심이 없는 이웃수를 마구 늘리는 거는 나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관심 있는 이웃을 찾아서 늘리는 게 포인트예요. 어떻게 관심 있는 이웃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내 글에 공감이나 댓글들을 단 블로그들을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또다시 이 블로그들의 이웃을 추가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래도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 주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아요. 혹은 나랑 비슷한 주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블로그를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이웃을 추가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목적성을 가지고 나의 레벨에 맞추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수익화의 기본이에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키워서 글 한 개로 9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상위 노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익으로 이어지는 글을 쓸 수 있는지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저는 계속해서 회사 밖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시도를 해보고 여기서 성공한 내용들은 영상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탈탈 털어서 다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유튜브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좀 더 욕심이 나고 또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직장인분들이 월급 때문에 회사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좀 더 내가 선택한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어요. 회사 밖에서 수익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